핀란드는 선진국입니다. 한때 러시아가 가장 따라가야 할 국가 모델이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고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더했습니다. 스웨덴의 정치 문화 제도를 흡수하고 교육과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했던 발달 과정의 역사는 빈곤한 자원과 불안한 위치에 자리 잡은 동질성마저 일으킵니다. 핀란드는 누가 또 언제 발전 과정을 거친 것일까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은 8대 핀란드 대통령 우르호 칼레바 케코넨이 있습니다. 또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의회를 협박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26년이란 장기 집권을 한 독재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거의 똑같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심지어 시기도 같았습니다. 당시 핀란드는 이념 전쟁의 중심에서 소련과 국경을 맞댄 상태였습니다. 이미 소련과 겨울전쟁과 계속전쟁이란 악몽으로 전 산업시설과 인구의 10% 이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7대 대통령이던 유호 코스티 파스키비는 소련과 온화한 외교정책을 폈습니다. 1951년 금속공장을 합병해 만든 국가금속작업소를 발맷 오이로 변경하며 선박, 항공기, 무기, 기관차, 트랙터, 엔진, 엘리베이터, 제지용 기계 등 다양한 중공업 회사로 발전시켰습니다. 국가 경제를 중공업으로 이끌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집권한 케코넨은 전임 대통령에 이어 82키 케코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는 소련과 국경선을 접하는 핀란드가 독립국으로서 주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키며 생존하기 위해 소련에게 유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구와 소련 사이에서 중립적 관계를 이어나가던 핀란드를 사람들은 핀란드화라고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립정책, 소비에트 연맹과의 유화 정책, 노르딕 모델을 통한 강력한 경제 개발, 교육 중심 정책, 자유시장 경제 확립 등을 실시하며 양이념의 진영에서 유리한 위치로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주위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자신도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골목공의 아들로 태어난 케코넨이 변호사가 되고 농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배경을 보면 그가 보수적이고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신념이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특히 소련의 영향력을 자신의 정치력으로 이용한 전력을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케코넨은 어떤 이념보다 조국인 핀란드의 발전을 바라던 실용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중공업 위주의 경제개발과 미래를 위한 평등 교육제도, 여성 친화 제도를 통한 노동력 증대 등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생각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련과의 유화 정책을 위해 소련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 검열을 실시했고 의회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1961년 의회 해산으로 재선에 성공하고 1968년 3선, 1973년, 1978년에도 헌법 개정과 간선으로 재선합니다. 이 점은 당시 독재자로 꼽혔던 박정희의 18년, 무솔리니 21년, 마르코스 20년, 터키의 케말 파샤 15년에 비해 더 긴 재임을 하면서 확연히 독재자로 오해받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케코넨의 농업동맹당은 의회 과반을 차지한 적이 없던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며 소련에 대한 보도 이외에는 언론 자유가 침해되었던 사실이 없다는 점, 또 당시 핀란드의 정치적 권리 지수는 2등급,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1등급에 비해 낮았으나 자유국가의 범위 안에 있었고 오르반 빅토리의 헝가리나 노태우의 대한민국보다 높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 이후 핀란드는 1955년 북구연합, 1961년 유럽 자유무역연합, 1973년 유럽 경제공동체, 1989년 유럽 평의회에 가입하며 발전을 이어나갑니다. 특히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핀란드는 33개 국가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위한 헬싱키 선언을 최종 의결서로 발표하는 데 공헌하게 됩니다. 핀란드의 케코넨 대통령이 정말 독재자였는지 또는 구국의 영웅이었는지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핀란드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49%의 지지로 우르호 케코넨이 뽑힌 걸 보면 그가 행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닮은 점이라 보여집니다. 이후 시기 대한민국에는 민족을 앞세워 같이 공존을 꾀한 햇볕 정책과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미국을 중재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펼치던 대통령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내 것을 먼저 강하게 만들고 양측 모두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보여주던 케코넨 정책들과 달리 자신을 희생시키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나 비전이 전혀 없었던 쇼를 역사는 실패로 기록합니다. 노르디쿠스 루크였습니다.